네, 지난 20일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일제히 떠나면서 의료 현장에 혼란이 빚어지기 시작했죠. 응급실부터 수술 일정까지 곳곳에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네, 현장을 직접 돌면서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회부 신귀혜 기자와 함께 그 실태 또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상황에서 환자들의 걱정이 아무래도 가장 클 텐데요. 지금 환자들이 언론에 심정을 밝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아무래도 환자들이 가장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저희가 병원 현장이나 제보 내용 그리고 환자들 커뮤니티까지 쭉 돌면서 숱하게 접촉을 시도했지만 다들 나서기를 꺼려했습니다. 어렵게 인터뷰가 성사가 되더라도 익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치료를 받는 병원이나 병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말아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서 진료가 재개됐을 때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인 겁니다. 실제로 인터뷰는 어렵다면서도 YTN과 인터넷 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한 보호자는 아버지 항암 진료가 밀려서 암이 전이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심정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게 될까 봐 지금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환자들 모두가 지금 절박한 심정일 테지만 그중에서도 중증 환자들이 좀 가장 절박할 텐데 어떤 지금 상황인가요? 네, 중증 환자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되니까 더욱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만났던 한 난소암 환자는 입원 상태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진료를 외래로 받아야 했는데요. 바뀐 상황이 사전에 안내가 되지 않아서 처음 병원에 갔을 때는 헛걸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호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봐도 대구도 복귀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고열이나 설사 이런 게 집에 가서 나타나면 어떨 방법이 없어요. 네, 대구에서 서울까지 암 환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힘들 텐데요. 그런데 암 환자들이 겪는 고통 뭐 이뿐만이 아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간암에 걸린 여동생에게 진통제라도 맞춰주기 위해서 응급실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보호자도 있었고요. 또 다른 환자는 입원 준비까지 마쳐서 상급 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을 찾았는데 결국 외래 진료만 받고 2차 종합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호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20일 기다렸어요. 20일 기다린 상태에서 여기로 넘어와서 3분 만에 지금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저렇게 밀어내면 우리는 환자 죽어가는 것만 봐야 되는 상황이죠. 또 다른 백혈병 환자는 세포 이식 수술을 전에 받아야 되는 항암 치료 일정이 불투명해져서 일찌감치 예약을 걸어둔 상태인데요. 하지만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길어진다면 이마저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또 미리 수술 그 예약 잡아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수술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미 세브란스 병원, 서울 아산병원, 그리고 또 서울 성모병원 같은 대형 병원들은 수술 일정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위암 환자는 병세가 위중해서 1월에 바로 2월 수술 일정을 잡고 입원 일정까지 고려해서 일정을 조정해놨는데 수술이 미뤄졌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병원 측에서 1월 달에 검사를 해서 2월 달에 바로 수술 날짜 잡는 것 자체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잡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병원에 대한 신뢰도도 없어지고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도 없어진다고 느껴지거든요. 아직 수술이 미뤄지지 않았더라도 환자들은 사태가 길어지면 충분히 미뤄질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까 봐 걱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병원들은 대부분 급하지 않은 수술들을 연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던데요. 환자들은 이걸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네, 병원들에서는 할 수 있는 수술은 최대한 소화를 하고 기존 환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진료과별로 매일 예약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이 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더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상황이다 보니 수술이 뒤로 밀리면 불안감을 떨쳐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실제 암 환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술이 뒤로 밀려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또 병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응급 환자들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네, 저희가 현장을 돌아보니 일부 병원들의 응급실에는 인근 병원을 이용하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응급실 입원을 거부당해서 여러 응급실을 헤매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한 보호자는 안산에서 아픈 할머니를 모시고 수원과 서울까지 헤맸다고 합니다. 또 전공의가 없다 보니 간호사 같은 전공의 외에 다른 인력들이 환자들을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결국 길게 보면 치료 지연과 업무 과중으로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간호사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이탈로 인해 간호사들이 불법 의료 행위에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빅5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들도 상황이 비슷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의 한 대형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이던 환자가 예정보다 일찍 퇴원하는 일이 있었고요. 강원도의 다른 대형 병원에서는 더는 치료해줄 게 없다면서 치료받던 척추질환 환자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환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치료도 제때 안 해주고 그다음에 뭐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퇴원하라고 상처도 낫지도 않았는데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퇴원을 먼저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중증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이른바 빅5 병원이 아니더라도 전공의 이탈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너무나 다양한 안타까운 사례들이 들리고 있는데 환자와 보호자로 구성된 단체들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인가요? 네, 환자 단체들은 단체 행동에 나설 조짐입니다. 실제 중증질환자연합회는 성명문을 내 전공의들의 조속한 의료 현장 복귀를 요청했는데요. 일부 관계자들은 환자의 생명을 가지고 인질극을 벌인다는 강한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체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본인들의 어떤 치료권을 빼앗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건당국과 의협에서 우리 특히 중증 환자들을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암 환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입원과 치료가 업무 복귀 이후로 밀렸다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 전공의 이탈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요. 네, 병원 자료를 지우거나 변조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의료진 커뮤니티에 대해서 지금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9일에 올라온 게시글인데요. 병원에서 나오기 전에 전산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조하고 또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초 게시자 추적에 나섰고요. 어제 이 커뮤니티 운영사에 대해서 병원 업무 방해 혐의로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이번 전공의 근무지 이탈 사태와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강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업체는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게시자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자 모든 노트북과 임원 휴대전화 등을 반출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의사협회 전공의 협의회 관계자와 전공의 6천여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오늘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민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이들이 저버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에 들어가는 등 의료계 전반이 워낙 강경한 입장이다 보니 사태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빠른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조속하게 이번 문제 잘 해결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